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한에 선거가 있나? 네, 김 부자가 집권을 지금 3대째 하고 있는데 뭐 선거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명색상 북한에도 선거가 있고 후보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퀴즈. 후보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대한민국 선거에는 후보자님들이 엄청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선거에도 후보자가 이렇게 여러 명 있을까요? 없습니다. 후보자는 단 한 명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후보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네, 근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손으로 후보를 뽑고 그 후보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는가를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이 되어버려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요. 대한민국에 입고 가요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저에게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 국민된 이런 자부심에 가슴이 벅찹니다. 저희 개인적인 취향이나 유권자 입장이 어떠한지 그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고향인 북한에서는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겪었던 북한의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90년대까지 북한의 선거는 한 번도 다른 방식을 보이지 않고 텔레비전의 보도자료는 시종일관하게 같은 소리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체 인민의 100% 투표, 100% 찬성 이런 식이었죠. 간혹 정말 아주 잠깐 남쪽의 선거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면 뭐 대통령이 45%의 찬성으로 뭐 38%의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 찬성 같은 건 없네. 남조선은 과연 장군님의 정치가 옳아서 우리 인민들은 100% 찬성 투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1990년대 이후의 선거를 보도할 때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85.9%로 장군님이 당선되었다.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요. 맨날 뭐 100% 네, 완벽하고 네, 퍼펙트한 이런 것만을 보도하고 뭐 장군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뭐 하나의 빈틈도 없이 돌아가던 그 시스템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네, 깜짝 놀랐죠. 그럼 반대는 누가 감히 했을까? 아참, 후보 자체가 한 명이니까 뭐 몇 퍼센트의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예, 북한의 선거장에 들어가게 되면 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함은 찬성표를 넣는 것이고 다른 함에는 반대표를 넣는 것인데 저희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도장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찍잖아요. 내가 찬성하는 후보한테 내가 찬성하는 후보한테 도장을 찍고 나오면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 반대를 하는 내가 만약에 한 명의 후보인데 그 후보를 싫다 반대를 한다 하면 그 다른 투표함에다 반대 투표함에다 넣으면 되는데 감히 누가 그걸 합니까? 네, 보이부 지도원들이 다 오픈된 상태고 우리가 투표를 하러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 막혀 있잖아요. 네, 용지를 받아들고 내가 정말 비밀 투표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은 안 그렇습니다. 네, 보이 지도원이랑 안전원들이 총출동합니다. 네, 선거 날에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싹 다 감시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대를 한다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네, 이렇게 몇 년을 100% 투표, 100% 찬성하더니 충격받을 만하였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달라지는 듯한 거대한 뭔가가 허물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약간 왜 그렇게 하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세계가 다 지켜보잖아요. 나름대로 북한에서도 선거를 하니까 세계 사람들도 북한을 주목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세계가 지켜본다는 압박감이 많이 작용한 것이라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그 발표를 하면서도 좀 못쓰게지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보아집니다. 보도는 이렇고 유권자들은 어떨까요? 내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뽑는다. 이런 생각은 할 수도 해서도 안 되었죠.
유권자들은 무조건 선거에 동원되어야 하고 참가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바보라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와서는 누구라도 인격이 전증이 되니까 함부로 바보니 병신이니 하면 큰일 나지만 그때 그 여성은 저희 동네에서 바보라고 온 동네가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는 어떠한 조직적인 행사나 활동에 참여 안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당연히 참여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거하는 날이었는데 보이지도 안전원 이민반장, 당시 이민반장이 저희 엄마였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그 여자분을 잡는다고 뛰어다니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여자분은 또 잡히지 않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큰 소리로 울면서 난리고, 여자분은 자기를 왜 잡는가 하잖아요. 네. 왜 그러는가 했더니 선거표를 넣게 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네, 현재 지금의 북한 사람들 같으면 그 여자분이 선거표를 넣지 않아도 넣었다고 하면서 슬쩍이 넘어갈 만한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절대로 그런 일을 슬쩍 넘기다가는 큰일 나는 분위기다 보니까 영문도 모른 채 도망다니는 그 여자를 겨우 잡아가지고 선거장까지 끌고 들어가서 억지로 표를 밀어넣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 바깥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선거를 하려고 하면 그 또 막 충성심 발휘해가지고 또 막 명절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민반장인 우리 엄마를 손들어 해가지고 북을 치고 깽가리 두들기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명절 분위기를 막 냅니다. 흥을 내면서 완전 어떤 분위기냐면 여기 대한민국에 오니까 신내림 받을 때 있잖아요. 막 북치고 깽가리 치고 춤추고 하더라고요. 막 그 광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날이니까 이렇게 장군님을 신처럼 이렇게 모신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맹목적인 이런 선거에 임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학생들도 고생합니다. 진짜 개고생을 하는데요. 날씨도 엄청 추워요. 왜 선거 때는 그렇게 날씨가 추운 날만 골라 하는지 몰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가창대 활동이라는 거 벌리는데요. 매일 3차례씩. 아침 출근 시간 한 번, 점심시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시간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떼창을 부르며 선거 프레임을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뭐 그냥 맹목적으로 선거에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 그 구호가 내려옵니다. 중앙에서부터 뭐다 최고인민의 대의원 선거회로 이렇게 하면 한 몇 명이 이렇게 선거회로 하면 학급 아이들이 선거회로 이렇게 3번. 그리고 노래를 또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뭐 노래가 있습니다. 또 선거철에 맞춰가지고 내려온 노래가 있는데 선거철에 맞춰 내려온다기보다 어떠한 노래 하나는 선거 때마다 계속 불려져가지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북소리 둥둥 높이 울려라 은혜로운 강산에 우리 주권 다져가는 명절이 왔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저희 언니가 저랑 6살 차이예요. 6살 이상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할 때부터 계속 우리가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노래는 정말 정해진 곡처럼 이렇게 불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습니다. 정말 체제 선전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그런 노래들이죠. 그런 노래들을 학생들을 부르게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게 이렇게 하는 거였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선거에 제가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게 어차피 찬성을 해야 하고 또 어차피 또 반대라는 건 할 수도 없는데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그냥 너희 스스로 다 알아서 해먹을 노릇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권자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건 왜 하는 거지 하면서도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니 대성 통고한 일도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도 선거에 참여시킨다고 난리인데 투표에 참여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북한에서는 무조건 선거에 참여하여 찬성 투표해야 하는데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 선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재판받고 선고가 확정된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민등록증을 뺏기고 선거권도 없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죠. 너희는 주민등록증도 없으니까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제가 북송되어서 북한 중앙에 잠시 잡혀 있은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선거가 있었습니다. 맨날 수감자들을 때리는 재미로 살던 개원 젊은 놈들이 한이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선거가 있어서 수감자들이 있는 곳에서 비명소리가 나면 안 된다. 뭐 나름 뭐 조심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선거 날이 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평시에 항상 왼쪽 가슴에 김일성 초상화를 배지처럼 달고 다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감방 안에 들어갈 때는 그 배지를 다 회수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그 배지를 한 서너 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수감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배지를 하나씩 달아주고 나오면 또 뺏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또 기가 찬 게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그 자리 그 옆에 안전원인지 보안원인지 한 놈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선거를 합시고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똥굴안에서 똥굴안이라는 게 뭐냐면 수감자들이 있는 곳을 똥굴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뒤에 바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안을 똥굴이라고 하는데요. 막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녹두리까지 해가면서 뭐 부모가 죽어도 그럴까 싶게 계속 통곡을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이틀 전에 판결이 나가지고 며칠 되면 교화소, 여기를 말하면 교도소죠. 교도소로 가게 된 수감자라서 선고를 못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도 서러웠던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죄인이어서 사람도 아니라서 투표권도 못 가진다는 그것이 엄청 자극이 됐었나 봐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거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가 통곡을 하자 개원들이 달려들어가서 조용하라고 올리고 달리고 협박하면서 한바탕 난리를 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의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려면 며칠 전 아닙니다. 아니 몇 개월 전부터 준비가 대단합니다. 보통 선거는 학교 건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 딸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역사 선생이셔가지고 선거 때는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선거 때는 선생님들이 교대제로 나가서 순찰을 하는데 순찰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위부 그리고 안전부 그리고 나름 충성심이 높은 그런 분야에는 인민반장이니 요맹위원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총 출동을 해가지고 선거장을 지키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몇 달 전부터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시아버지인데 시아버지가 학교 역사 교사였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야간 근무를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여느 때보다 너무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큰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선거장 안이라는 게 김부자 초상화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사람들을 막 사상 정신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막 이렇게 동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장에는 김부자 초상화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순찰 근무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닭다를 받다가 그때야 들어왔다고 하면서 절대로 비밀이라고 또 그게 말이 세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또 각서까지 쓰고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하죠. 그 땅에서 그렇게 김부자의 그 정치에 항의를 해가지고 그랬다는 그런 것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너무 다 많은 거예요. 선거장이라고 쓰잖아요. 선거장 이렇게 썼는데 선자에서 니은 받침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거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호다하고요. 그리고 또 선거장에 불을 지른다던가 투표용지를 들고 들어가서 그 상엄한 경계망 속에서도 그 투표자 이름을 빨간 크레용으로 여기서 크레파스라고 하잖아요. 크레파스로 마구 낙서를 한다던가 아무튼
제가 탈북 직전이 2000년도 때였는데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가 벌써 북한이 저희 어릴 적에 이게 정말 공고했다 할까? 단단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예. 어떠한 집에서는 김부자 초상화를 걸어놓은 옆에 한국에 간 아들 사진을 나란히 걸어놓은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잡혀간 일이 있는데, 북한의 김부자 초상화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고, 네, 김부자 초상화를 걸어놓은 그 벽에는, 네, 정말 깨끗하고, 네, 그렇게 뭐 보관을 하고 모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지 않다가는 큰일 나는데, 뭐 연호 뭐 그런 것도 아니라 한국에 간 아들이 돈을 보내주니까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뭐 아들이 김부자보다 더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김부자 초상화 옆에 바로 나란히 자기 아들의 사진을 걸어놨다가 뭐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김부자보다 돈을 보내주는 아들이 더 숭배할 인물이었겠죠. 김부자만 있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 사진만 보아도 1100배의 용기와 힘이 생긴다고 하던 그 북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키고 본인도 살 수 있다는 가장 원초적인 생각에 옛날과 달리 많이 깨어있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분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한 그런 후보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 시민의 한 사람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여러분, 끝까지 구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